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고졸 전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졸 전형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문계 고졸은 아니고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상업계열, 예전에 상고 이렇게 불렀죠. 상업계열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고졸 전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국가직은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국가직과 지방직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국가직과 지방직은 시험 과목이 달라요. 그리고 자격도 다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일단 이제 국가직은 명칭이, 공식 명칭이 지역인재 구급 수습 직원이에요. 옛날엔 견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견습 직원 그래요. 일본 말입니다. 견습이란 게. 그래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수습 직원. 공식 명칭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지방직도 자꾸 헷갈리니까 그냥 지역인재 구급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거를 그냥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고졸 전형, 기술계고 전형 이런 식으로 바꿨습니다. 몇 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헷갈려요. 선생님들도 헷갈려요. 그래서 지방직 지역인재 구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국가직 지역인재 구급 견습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본인이 정확하게 명칭을 이해해라. 일단 국가직과 지방직이 있다. 는 걸 아시면 되고요. 두 개가 시험 보는 시기가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고 과목도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공부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6과목이나 공부를 해야 돼요. 6과목이나 공부하는 거는 일반 9급 전형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하는 거죠. 네, 그럴 바에는 그냥 9급 시험을 보면 된다. 네, 만 18세 이상이면 만 18세 이상 생일이 지나지 않으면 9급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6과목을 공부해서 난 꼭 여기로 들어갈 거야 하시는 분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냥 그 정도 우수한 학생들은 5과목만 보고 합격하시면 됩니다. 뭐 경쟁 점점점 하는데 특히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같은 경우는 우수한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물론 고졸 전형 마찬가지예요. 우수한 학생들만 오기 때문에 만만한 시험이 아니다 하는 거. 자, 일단 국가직 먼저 좀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미 끝나서 이거는 뭐 더 이상 지원은 안 됩니다. 올해는. 그래서 내년. 그리고 국가직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가직은 졸업한 지 1년 이내만 가능합니다. 졸업하고 1년 이내. 그래서 올해 못 보신 분은 내년 1년 이내니까 내년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방직은 2023년 이전까지는 기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방직 쪽은 좀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따져보면 지방직은 인원이 적어요. 근데 국가직은 인원을 좀 많이 뽑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장일단이 있다. 자, 보세요. 국가직입니다. 109명 정도 선발하죠. 109명. 행정만 109명. 자, 국가직에는 행정이 있어요. 행정이. 지방직에는 기술계고 전형이라 그랬죠? 명칭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은 없습니다. 근데 이걸 만들려고 해요. 지방직도 만들려고 해요. 최근에 교육부에서 그 내용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언제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상업계열 학생들 만들어지면 아마 세 과목 볼 것 같아요. 국어, 영어, 한국사 볼 가능성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가직도 하고 지방직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뭐 알아서 조율할 거라고 보고요. 많지 않아요. 뭐 지역당 1명, 2명밖에 안 뽑을 거예요. 뭐 전라남도는 전라남도에서 1명. 자, 지금 서울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고졸 전형, 기술계고 전형입니다. 자, 요건데 몇 명을 뽑나 보세요. 여기 있습니다. 자, 1명, 2명. 그나마 서울이 좀 많이 뽑는 거거든요. 그나마 1명, 2명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5명 이내로 많이 뽑고요. 여기서 건축 토목을 좀 많이 뽑았어요.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도 많죠. 근데 이제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국가직은 보시면 인원수 많죠. 자, 이런 장점들이 있고 내가 기술계고 다니면 기술 쪽으로만 가능합니다. 행정 쪽은 불가능해요. 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인원수는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작년보다 좀 늘어난 숫자예요. 그래서 조금씩 늘린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엔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약간 더 세분화할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인원수로 보면 굉장히 적어요. 많아요. 네, 국가직은 좀 많은 편이에요. 자, 한 가지. 사회에서 보는 시선은 따갑습니다. 사실은. 왜? 똑같이 공부해서 세 과목만 보고 시험 합격한 사람하고 9급 시험을 보고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온 사람하고 같은 부서에 들어오고 심지어 나보다 윗직급에 올라갈 수 먼저 들어가니까 나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를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전형은 사실은 이분들만의 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실은 비판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비판하지는 않아요.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치면 또 경력 경쟁은 없어져야 되죠. 그렇게 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선발하는 사람들의 어떤 뭐 정책이지 그걸 뭐 선발 한 해 만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가지는 이 인원수만큼 어쨌든 국가직 인원수에서 줄어드는 건 맞아요.
지방직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방직은 많이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자, 상황은 그러니까 뭐 이걸 뭐 나는 뭐 지역 인재로 들어왔는데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들어가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9급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국가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추천. 지방직도 추천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자,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기 바래요. 자, 일단 자격 먼저 볼게요. 자격은 졸업자 된다. 근데 뭐라 그랬어요? 1년 이내. 1년 이내만 된다. 1년 이내. 자, 밑에 파란색은 필요 없습니다. 1년 이내. 요거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이게 연기되면서 좀 뭐가 바뀌었는데 이건 내년에 적용될 사항은 아니에요. 자, 보고 졸업 예자는 3학년이면 돼요. 그래서 만 17세인 분들도 가능하다. 네. 만 17세. 어쨌든 졸업 예정자 돼요. 그다음에 전문대도 됩니다. 전문대. 국가직은 전문대도 돼요. 국가직은 전문대 된다. 기술 쪽으로만 돼요. 기술직만. 행정 이런 건 안 돼요. 전문대에서는. 그러니까 전문대까지도 가능하다. 내용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학과 성적 기준이 있어요. 고등학생은 자, 이렇게 써 있어요. 소속 학과에서 이수한 모든 전문 교과. 학과에 있는 걸 전문 교과라 그러죠. 과목의 성취도가 평균 B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성적표 보면 A, B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A, B로 보시면 되고 그중 평균이 B 이상이어야 되고 50% 이상이 A여야 돼요. B로만 짝 깔리면 안 된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50% 이상은 A고 그렇게 해서 합산해서 평균 B 이상이 돼야 된다. 그리고 평균 교과, 평균 석차 등급이 3.5 이내여야 된다. 이런 거는 본인이 잘 모르시면 학교에 담당 선생님들이 있어요. 자격이 가능한지 한번 물어보세요. 안 때립니다. 뭐라고 안 해요.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그러겠죠. 어이, 가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겠죠. 가서 물어보는 거는 돈 안 듭니다. 학교 선생님들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자, 전문대학교는 학과의 상위 30% 이내야 된다. 석차 비율이 학과의 상위 30%. 좀 유연하죠, 전문대학교가. 그런데 어쨌든 밑에 것 좀 읽어보고 그런 데가 있어요. 전문대도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선발 예정 직렬 직류 밑에 있습니다. 여기 경영 금융 교과가 어디를 가요? 행정 회계 세무 관세를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전문교과 50%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 요거 관련된 걸 50% 이상 이수한 걸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만 경영이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기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전문대는 직류 기계면 기계 관련 과를 나와야 된다.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네, 이렇게 되고 전문대는 요 기술만 된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전산. 그래서 사실은 전산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때 산업기사를 못 따죠. 그래서 전산은 아마 전문대생들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산업기사를 따면 가능해요. 기능사는 안 통합니다. 기능사는 안 되고 산업기사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산 쪽은 고등학생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 산업기사를 딸 수 있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산업기사 조건이 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해양수산하고 두 개는.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응시를 만 17세부터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당연하겠죠. 한 개만 되고. 요게 이제 중요합니다. 요게. 추천 가능 인원이란 게 있어요. 요겁니다. 바로. 자, 지방직은 없어요. 몇 명까지 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아까 성적 기준이 있거든요. 이거랑 달라요. 다른 거 아니고 비슷한데 어제는 달라요. 근데 그것만 충족하면 바로 줍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학교의 장은 2020년 최종 학년 해당 학과 정원이 100명 이하면 3명, 101명 이상이면 4명까지 된다. 근데 어쨌든 전교에서는 7명까지 추천할 수 있어요. 7명까지. 토탈 7명. 학교당 무조건 7명. 그럼 우리가 딱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있죠. 전교 1등, 전교 2등, 전교 3등, 4등. 그 중에 안 할 사람 빠지고 전교 10등까지. 대략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우수한 학생들이 보는 시험이라고 하는 게 전교에서 한 10등, 15등 안에 드는 학생들만 와서 시험을 보니까 그만큼 치열하겠죠. 치열하고 세 과목만 보니까 여기에 또 박빙의 승부가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어려운 시험이 바로 국가직 시험입니다. 자,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적용돼요. 자, 뒤쪽은 이제 볼 게 없어요. 뒤쪽은 볼 게 없고 쭉 가다 보면 이 서류는 다 학교에서 보내줘야지 가능한 거예요. 학교에서 보내주고 본인이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원서 접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안 보내주면 아예 안 됩니다. 여기 성적들은 쭉 나와 있고요. 주로 성적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고. 자, 시험은 국어, 한국사, 영어를 보고요. 국가직입니다. 지방직은 기술계고 전형은 뭘 봐요? 전공 세 과목을 봐요. 전공 세 과목. 뒤에서 이제 안내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객관식이고 20문항씩입니다. 똑같아요.
일반 공무원 시험하고 똑같아요. 자, 내용도 써있죠. 일반직 공무원 시험과 비슷한 수준 출제된다. 자, 이 시험 문제가 공개됩니다. 그래가지고 사이버 국가고시센터 시험 문제 정답에 보면 지역인재 9급 시험 문제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혹시 야, 이 수준이 얼마나 높길래 이렇게 어려울까 하면 한번 가서 보세요. 네, 근데 아까 위에서 봤지만 우리가 네, 반에서 10등, 저 학교에서 10등, 15등 요 정도 안에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취업을 다 나가겠대, 자기는. 아니면 대학을 가겠대. 그런 사람들은 빠지는 거예요. 예. 빠지면 자기가 추천될 수 있죠. 근데 무조건 등수로만 뽑지는 말라고 돼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선생님들이라면 그렇게 뽑겠죠.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뽑는지 그거는 각자 고등학교 선생님한테 문의를 하세요. 어떻게 뽑을 건지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기준에 적합 서면후 심사 막 있어요. 그리고 막 뽑으면 안 되는 게 나중에 교육부 감사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것도 문제예요. 예, 그 다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면접 시험 보고요. 그런 식으로 갑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없고 요거 가산점이 있습니다. 가산점은 여기 있어요. 자, 가산점은 일단 과락을 넘겨야 되고요. 40% 이상. 이 정도 갖고는 학교 갈 수 없어요. 워낙 우수한 학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대상 자격증이 있는데 요거 만점에 2%, 최고 4%까지 줘요. 다른 거를 가지고 있으면 준다는 거예요. 자, 요거는 맨 뒤쪽에 가면 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가산점이에요. 행정도 있어요. 행정도. 자, 아까 전산 얘기했죠? 전산이 산업기사 이상만 일단은 필수 자격증이에요. 그래서 요거 딸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안 다녀봐서. 일반 고등학교는 못 따요. 일반 고등학교 산업기사 한 걸 못 딴다고요. 근데 이 관련된 기술계고에서는 딸 수 있는지 저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에 행정에도 요 1급, 2급, 3급 전산회계 운용사란 게 있어요. 회계 무슨 전산회계 이게 아니에요. 운용사란 게 따로 있습니다. 요거를 따면 퍼센트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급끼리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 따면 하나 2% 받는 거예요. 여기서는 가능할 수 있어요. 이런 거는 기계에서 만약에 내가 기능사가 있죠. 고등학생 기능사 딸 수 있으니까 영사기 기능사, 승강기 기능사를 따면 둘 다 인정돼서 4%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요거 간단한 설명이니까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 오시면 이 지역인재 9급 네, 이게 있어요. 와서 직접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 되고요. 고등학생 정도가 보기에도 충분히 어렵지 않게 써 있어요. 모를 땐 어떻게 해요? 지식인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기술계고 전형은 따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요. 공무원 시험 공고가 따로 나와요. 지방직 공무원 시험 공고.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화면이 자, 요게 뭐냐면 요게 제가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 블로그에 여기 있죠. 요거 눌러보시면 여기에 시험 공고가 왼쪽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에 나와요. 서울시를 제외하고 서울시는 7급하고 같이 나와요. 그래서 서울시는 누르고 되게 상세하게 알려드리죠. 누르고 여기 보시면 7급은 여길 누르세요 있죠. 네, 요거예요. 제 2회 요거 2회가 아니고 여기다 제가 넣어드릴게요. 여기 없네. 또 빠졌네. 그래서 7급으로 봐야 된다. 당황스럽네요. 없어서. 네, 바로 방송 끝나자마자 넣어드릴게요. 그거 클릭해갖고 7급 시험 공고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나머지는 이렇게 보시면 경력 경쟁하고 일반 경쟁이 따로따로 나눠진 게 있어요. 모르겠으면 저한테 질문을 좀 하세요. 이게 왜냐하면 지역마다 통째로 들어있는 데가 있고 따로따로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고졸 전형, 기술계고 전형을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 거 다시 돌아올게요. 이게 버벅대니까 갑자기 애매해져 버렸죠? 네. 자, 이렇게 뽑는 직렬은 다 달라요. 지역마다 어떤 데는 이렇게 화공을 뽑을 수 있고 안 뽑을 수도 있고 보통 토목건축은 대부분 뽑고요. 기계, 전기는 보통 뽑아요. 근데 나머지 안 뽑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서울시는 전기 기계를 안 뽑고 기계시설, 전기시설로 뽑아요. 시설 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달라요. 보건도 안 뽑는 데가 많고요. 자, 이것도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거주지 제한이 있어요. 그 지역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 학교를 졸업하거나 기술계고를 아니면 거기에 살고 계신 분만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전국 어디서나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 보건이 우리 쪽 지역에 없다 그러면 서울 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경쟁률이 엄청 높겠죠. 자, 이렇게 되고 인원수는 굉장히 적다. 여기 기술계고는 만 17세부터 가능합니다. 여기 써있죠. 만 17세부터도 가능하다. 빠른이라 그러죠. 우리가 빠른이라서 왜냐하면 고3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고3 중에 빠른 학생들은 되죠. 근데 나이는 만 17세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 여기 있습니다.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해요.
국내 선발직nghiệp 학과 설치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졸업 예정자만 가능하다. 근데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된다. 학교장 추천. 졸업을 언제 했느냐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현재까진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나와요. 기술계 고졸 전자, 국문적 응시 대상자. 자, 2021년 2월 졸업 예정자는 확실한 거예요. 졸업한 사람은 상관없어요. 졸업 예정자는 반드시 예정자여야 된다. 고2는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졸업 예정자고 같은 과로 같은 계열로만 할 수 있다. 행정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전문교과 성취도 평균 B급 이상, 그중 50% A. 아까랑 같네요. 이거는 국가직이랑. 그 다음, 이거 다 같네요. 보통 교과의 평균이 50% 이내거나 평균선차 등급이 4.5 이내인 자. 자, 요 안에 들어가면 됩니다. 졸업자는 전학년 성적 기준이고요. 졸업 예정자는 1에서 2학년까지의 전학년. 2학년까지입니다. 3학년과 안 들어가네요. 전학한 사람 어떻게 돼요? 전학한 사람도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예전 것도 다 집어넣는다. 인문계고 재학 당시 것도. 그래서 나 망했어. 기술계고 가서 공무원 될 거야 하면 1학년 거 망했으면 힘들다 사실은. 그렇죠? 이 석차 안에 못 들어오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졸업자의 개념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졸업자에서 뭐가 있냐면요. 자,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다녀요. 다니거나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제가 졸업하고 나서는 기한이 없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이 조건이 있어요. 대학교를 재학했던 것만 있어도 안 됩니다. 근데 중퇴자는 또 돼요. 중퇴.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중퇴를 했어요. 그러면 인정돼. 근데 재학하고 있거나 졸업을 했어요. 그러면 안 돼. 그 다음에 휴학하고 있어요.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한다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합격 취소 및 징계 면직을 시킨다. 면직이란 건 자른다는 소리예요. 잘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요런 상황만 되면 뭐다? 추천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 뭐 봐요? 이제 그걸 봐야 되겠죠. 시험 과목. 자, 시험 과목. 눈 아프죠? 자, 제가 서울시를 보여드린 이유는 서울시가 가장 많이 뽑아요. 그래서 그래요. 서울시가 가장 많이 뽑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까 산림자원 적용도 있었네요. 이거 제가 붕 날라버렸네요. 아까 위쪽에 있었는데. 화공부터 있죠. 화공. 자, 화공은 화학, 유기공학, 무기공학 화학. 앞에 유기공학 화학, 무기공학 화학은 일반적인 9급 공무원들 시험 과목이에요. 국어, 영어, 한국사, 이거 이렇게 두 개 해가지고 시험 5과목을 보거든요. 화학이 별도로 하나 들어간다. 그러니까 또 화학을 별도로 공부해줘야 된다. 그렇게 치면 만약에 9급 요거 떨어지면, 만약에 이거 떨어지면 10월달이거든요. 시험이 10월달에 떨어지면 국어,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과목 2개 해가지고 그 다음 연도 지방직을 노려보는 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그 다음 연도 또 한 번 할 수도 있어요. 기술계고로. 근데 이게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 인원이 2명, 1명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공채를 보겠다 해서 공채를 보실 때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플러스 하면 된다. 자, 그렇죠. 생물이 보통 들어가고요. 물리가 들어가요. 생물하고 물리가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과목을 본다. 근데 기계시설 요번에 여기 서울시에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기계시설하고 전기시설은.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한국사 기계 일반을 봐요. 이것도 특이하죠. 사실 이게 발표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이렇게 나온 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정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국사 부랴부랴 지금 아마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하실 분. 다른 데는 전기가 이제 물리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 네, 원래 9급이 보던 그 시험 2과목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울시만 보실 분들은 이렇게 다르게 또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직 9급 했을 때, 국가직 지역인재 했을 때 국어, 영어, 한국사만 보잖아요. 완전 과목이 달라서 2개를 다 준비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보면. 네, 그렇게 만만한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받아야 되고, 요거는 인원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 무슨 기한? 학교장 추천 서류 제출 기한이 있어요. 아까 그 국가직도 그래요. 그래서 졸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졸업 안 하신 분들이야 학교에서 알려줍니다. 언제까지 와라, 언제까지 뭐 이거 접수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만, 졸업을 하신 분들은 어떻게 돼요?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날짜를 보고 이 날짜에 가서 되냐 안 되냐 가서 해야 됩니다. 넣어줘야 돼요. 내가 받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온 게 아니라 학교에서 보내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원서가 접수가 돼요. 자, 요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지금 지방직은 일반적인 우리 가산점이 다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가산점. 기능사 3%, 산업기사 5%. 기능사 3%, 산업기사
5%.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산업기사 5%를 받으려면 졸업하고 일을 해서 따시는 분이 있거든요. 일을 경력으로. 그 사람 아니고 대학 가서 땄다 그러면 일단 대학 재학 중에 졸업을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5%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거의 다 3%다. 그 다음에 올해까지는 이제 커말 워드가 같이 들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커말 워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하나, 2023년부터입니다. 이게 원래 2021년부터 시행하려다가 문매를 맞았는지 갑자기 변경 공고가 다 나왔어요. 2023년부터 1년 이내로 이것도 제한. 그래서 국가직, 지방직 1년 이내로 제한이 됩니다. 2023년부터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2023년 2월에 졸업하신 분들까지만 가능한 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2021년, 22년까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잘 보셔야 될 게 인원수가 많이 적어요. 그것도 꼭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마다 뽑고 안 뽑고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을 한번 볼게요. 어떤 게 있나. 자, 우리 어딜 볼까요? 인천광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른 지역은 또 어떤 걸 보나. 그러니까 내가 내 지역에 안 뽑으면 사실은 서울시밖에 갈 수가 없어요. 서울시밖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거 10월 달에 보는 시험에 보통 다 있습니다. 2회 시험이나 뭐 3회 시험 이래요. 그래서 10월 달에 보통 보는 시험에 기술 계고 이렇게 됐죠. 제가 아까 기계, 전기, 토목, 건축은 대부분 본다 그랬죠. 요것만 딱 있죠. 보통 토목을 좀 많이 뽑아요. 토목을. 예, 건축이나 토목은 좀 많이 뽑고 나머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나마 인천은 좀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보면 광주광역시 한번 볼까요? 본 김에 좀 다 볼까요? 네, 그럴게요. 어차피 방송이란 게 여러분들 이게 연도가 달라지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건 아니니까 대략 어느 정도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가능한 거 보여요. 여기도 보시면 자 있죠. 고졸. 네, 고졸 구분이라고 돼 있죠. 네, 한 명, 한 명, 두 명, 두 명. 기계, 전기, 토목, 건축. 제가 뭐 예상한 대로 그대로네요. 경상남도 한번 볼까요? 요거 어디 가니까 표로 쫙 다 정리돼 있던데 그것까지 뭐 볼 필요 없어요. 왜냐? 자기 지역을 봐야지 남의 지역 거 봐서 뭐예요.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거주지 제한. 요 시험 공고 안에 나와요. 거주지 제한이 어떤 게 있다라는 게. 여기 있죠. 고졸 예정자 구분 모집. 기계전기 농업이 있어요. 여기 또 경상남도. 예, 토목. 이런 식으로 과목 다릅니다. 왜냐면 이쪽에는 이제 농업 관련된 학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냥 있다고 다 이제 뽑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필요한 인원이 있어야 뽑는 거예요. 필요 없다. 아무도 안 나가고 아무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뽑습니다. 그래서 기계 6, 둘, 5, 둘. 이게 옛날에는 한 명씩밖에 안 뽑았어요. 2, 3년 전만 해도. 2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부터 좀 많이 늘린 거예요. 이게. 늘린 게 요 정도인 거예요. 이게 심지어 150%, 200% 늘린 거예요. 한 명 뽑다 두 명 뽑으면 200%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린 거기 때문에 이거 뭐 너무 적어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왜? 위쪽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화내요. 자, 화내서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제가 전기 관련된 거 무슨 시험 본다 그랬는데 안 알려드렸죠. 자, 기계 일반 기계제도, 전기가 아니 전기 이론 전기기기, 기계는 기계 일반 기계제도 이렇게 돼요. 이게 이름이 기계제도라고 바뀐 이유가 있어요. 이게 2015 교육과정부터 요쪽으로 갔습니다. 기계가. 그래서 그렇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안 바뀌어요. 공무원 시험은 고등학교 과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계제도라고 안 바꾸는 겁니다. 공무원 기계 뭘까요? 한번 또 보고 가야죠. 기계는 네, 기계 설계, 기계 일반이에요. 자, 그래서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뭐 몇 군데를 봤는데 본인이 첫 번째 뭐였죠? 국가직과 지방직은 다르다. 네, 다르다. 다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 그리고 본인 성적 확인해야 되고 졸업한 지 얼마 됐는지 봐야 되고 국가직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이기 때문에 대학교 재학생도 가능할 걸로 보여요. 요거는 학교에 문의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안 뽑아줄 가능성이 많아요. 학교 다니고 있으면. 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본인이 재학생들하고 이제 국가직 같은 경우 뭐라 그랬어요? 그 안에서 7명만 가능하다 그랬죠. 재학생들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선발이 돼야 되니까. 지방직은 그렇지 않아요. 지방직은 그냥 가면 추천서 좀 써달라고 하면 성적 확인해보고 됐다. 자, 가서 시험 준비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많이 학교 가면 좋습니다. 학교의 영예를 드높이죠. 작년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 한 학교 학생들이 많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공부했어요?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같이 공부를 하니까 더 시너지가 났다. 이게 정답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직 지역인재 9급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전국으로 할당합니다. 일종의 비율로 할당을 해요.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많이 안 나오게 합니다. 그 지역에 그 학교가 많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몰리는 학교들이 많은데 많이 주고 이런 건 아니에요. 골고루
해서 성적이 딱 절대적인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지방직은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먼저 된다. 성적이라는 건 필기 시험 점수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이제 고졸 전형, 그 다음에 지역인재 9급 서로 헷갈려 쓰지 마시고요. 혼돈해서 자꾸 쓰다 보면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국가직 지역인재 이렇게 외우세요. 국가직 지역인재, 지방직 고졸 전형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인문계 학생들은 선택사항이 없다. 인문계 학생들이 가끔 저는 고졸이니까 시험 볼 수 있죠 하는데 안 됩니다. 그 다음 답변,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말이 똑같아요. 왜 안 돼요? 같은 고졸인데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러면서 없애버려야 된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쪽 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렇게 또 지원하는 거고, 또 다르게 나오신 분들은 또 공채 보시는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쪽 저쪽 옹호할 처지는 아니고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려드릴 뿐이에요. 찬반은 없습니다. 저는. 저는 찬반은 없고, 이렇거나 저렇거나 교육부에서 이제 저것도 만든다 그러니까 지방직 행정 쪽도 만든다는데 제가 예상하기는 2년 정도 후에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1학년 학생들이나 지금 중3 학생들한테 적용되게 바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시생들이 약간 막 불끈했었어요. 뭐 난리 나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 써놨더라고요. 아니 공시를 뭐 3, 4년 하려고 지금 이거 가지고 불끈하냐고. 합격하고 내가 공무원 되면 상관없다. 그게 정답이에요. 네, 그게 정답이에요. 당장 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